네, 본격적으로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어, 승화 작가님,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저희 독서 모임에서 두 번째 강연회 해주시는데, 제가 진짜 다시 한번 시작하기 전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너무 제가 영광이죠, 네. 제가 두 번 하는 분은 승화 작가님이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음, 첫 번째 분이 나는 서른에 홀로서 비로 섰다라는 책 쓰셨던 제가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두 번째 요청드리는 분은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또 신청드리는 건데. 타이밍도 너무 좋아서 저번에도 책 내고 얼마 안 돼서 딱 따끈따끈할 때 해주시고, 이번에도 딱 따끈따끈할 때 해주시고, 저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제 이번 책 너무 저도 이제 아직 읽어보지 못했고 지금 배송 중인데, 오면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요즘 좀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 시대에 되게 딱 맞는 관심이 갖는 주제라서 기대가 되고, 뭐 질문지를 좀 활용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어, 저- 지금 제가 이제 프리선언 작년에 하셨잖아요. 네. 하고 나서 뭐 이런 일도 하시고 또 최근까지 결국 이제 승화 작가님 하면, 제가 승화 작가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독서인데, 이 독서로 좀 인식이 달라진 부분도 아주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 그중에 몇 가지 경험이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완전 대학교 때부터 그냥 국어교육, 독서교육 이런 걸 공부했어가지고, 그냥 기본 이제 우리가 읽는 거랑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 관심도 있고, 나름 전통성도 있고 계속 연구를 했었는데, 이게 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랑 실제 사람들 부딪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저 독서 모임도 오래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 독서율이 떨어지는 걸 계속 느끼고 있잖아요. 우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책 읽는 방법을 알려줘도 책을 안 읽으니까 어차피 의미가 없는. 그렇죠. 네, 근데 어차피 카톡은 하고 소통은 하고 막 유튜브 댓글은 달고 싶고 막 이런 상황들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사람들이 책은 안 봐도 영화도 보고 이것저것 SNS도 하고 이거 하니까는 어 이제 읽기와 쓰기의 영역을 이제 글자를 읽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미디어, 영상과 이미지를 읽는 것을 확장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학계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었어요. 그 지금 뭐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것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제 그리고 교과서에서도 어느 순간에 막 광고 읽기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런 거 과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우선은 이제 책에 국한되지 않고 영화나 뉴스나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 같은 미디어 읽기 확장하자. 그래서 독서 코칭 전문가에서 읽기 코칭 전문가로 이렇게 확장해서 미디어 읽고 쓰기 이런 것들이 읽고 쓰는 게 미디어를 읽고 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해봤었거든요. 그 실제로 제가 강의하고 이런 거 연구하는 거에서도 어느 순간 미디어 리터러시 내용이 그냥 독서보다 훨씬 강의 섭외도 많이 오고 책에 대한 니즈도 많이 있고 똑같이 독서를 하더라도 미디어를 활용한 독서 요즘 막 챗GPT 이용해서 뭔가 하듯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뭔가 하고 이런 계속 미디어를 활용해서 읽기를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졌고 지금 실제로 오디오북, 전자책, 뭐 밀리언스 같은 독서 플랫폼 막 웹툰처럼 읽는 만화로 읽는 뭐 이런 지식 교양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사실 뭐 학습 만화 같은 걸 애들이 읽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옛날부터 출판 시장에 굉장히 잡아먹었던 자녀도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공룡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른으로도 많이 넘어오고 하면서 이게 글자와 이미지와 영상과 모든 걸 우리가 다 읽을 거리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영역을 확장해 왔었고 최근에 이제 대화에 좀 집중해서 대화의 감각이란 책을 썼는데 그것도 우리가 결국 책을 읽는 것도 이해하는 건 머리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책을 멀리하는 사람들 계속 이렇게 1대1 과외 같은 걸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말귀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 알아먹고 네? 뭐라고요?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을 안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해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독서를 많이 해라. 그러면 전 과목에 다 도움이 된다. 이거 자체가 국어랑 독서가 이런 도구 교과로서 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효과가 있거든요. 뭐 사회, 뭐 과학, 뭐
이제 영어, 수학이 전 과목에 국어를 잘하고 문해력이 높으면 이해를 빨리 하니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되게 속도가 있고 이제 공부도 잘하게 된다 이런 영향이었던 건데 이제 어른이 돼서도 뭐 신입사원인데 이제 혼난다. 뭐 주변의 친구들이랑 말이 잘 안 통한다. 이런 뭐 공부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특히 대학생 강의나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제 계속 읽기나 뭐 독서 토론 같은 것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맑기 어두운 사람에 대해서 강의해달라는 적이 있어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그 강의하고 그걸 대충 찍어서 이제 촬영해서 그거를 이제 유튜브 올렸는데 그게 제가 있는 조회수 중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맑기 어두운 사람들 이제 처방전 같은 게 그래서 그 댓글도 몇십 개가 달리고 서른 막 자기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사수한테 혼났다, 군대에서 혼났다, 그걸 고문관이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음,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다가 요것도 하나 니즈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맑기 어두운 사람들의 이해력을 도와주는 그런 듣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이제 연재를 했어요. 글 플랫폼에. 그래서 브런치, 뭐 밀리로드 이런 데 계속 이제 연재를 하면서 아, 읽기 자체가 글자를 읽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그 사람 간에 소통하는 거. 저는 읽기는 대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사소통까지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지금 제가 읽기 코칭 전문가지만 대화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도 같이 이제 강의도 하고 글도 쓰면서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게 여기서 제가 되게 공감이 되는데, 군에서도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이게 제가 같은 회의를 딱 할 때 느끼는데, 같은 이야기를 해도 끝나고 났을 때 어떤 사람은 딱 봐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한 사람도 있고, 이해했다고 하는데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고, 이런 게 맞아요. 결국 또 이 문해력과 막 이런 것과 연결이 돼서 작가님의 책이 이 군인들한테도 꼭 읽혀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 젊은 시대 세대 사이에서 문해력 큰 이슈인데 어, 긴 텍스트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어, 저는 나름대로 뭐 사람들이 글을 많이 읽어본 경험이 없어서 요새 뭐 뉴스도 인터넷에서 검색한 한 두세 줄 읽고 말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읽는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작가님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딱 이제 휘러 작가님 말씀대로 우선은 경험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고 노출량이 되게 적어요. 음, 과거에 우리가 글자를 접하는 절대량 자체가 옛날보다 확실히 줄었고 요즘은 영상도 많이 보고 특히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옛날에 가족이 바글바글할 때 대화량, 언어 노출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음, 그래서 코로나 때 한참 마스크 쓰고서 말이 더 줄어가지고 언어 발달이 더 늦었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도 음,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친구들이 더 커가지고 코로나 퀴즈라고 해서 계속 학습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언어 노출 자체가 줄고 글자 노출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가 그걸 참고 견디고 이해하는 힘 자체가 완전 줄었다. 뭐든지 많이 경험하고 부딪혀봐야지 그 익숙해지고 잘하게 되는데 그런 노출량 자체가 줄은 게 이제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요즘 계속 친구들이 약간 심리적으로 약하다.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군대 생활도 그렇고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한다 고 약하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우리가 뭔가 학습하는 데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항상 엉덩이 힘으로 공부한다고 하고 엉덩이 힘으로 책을 읽는다고 하고 특히 작가들도 엉덩이 힘으로 글 쓴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 끈기, 인내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근데 이런 인내력이 머리에서도 이제 인지적인 끈기, 인지적인 인내력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거나 좀 낯선 걸 만났을 때 그거를 이해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힘. 아, 저거 궁금한데? 내가 두 번, 세 번 읽고 막 밑줄도 치고 막 메모도 하고 막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모르면 아, 뭐야, 왜 내가 모르는 말 써? 음, 라고 우선은 무시하거나 그치. 그나마 좀 나으면 바로 검색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조금의 이제 맥락을 파악하거나
거기서 적재적소에 내가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거기서 탐구하고 이런 힘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 심심한 서가 뭐 우천시 장소 음, 변경 그리고 막 족보 왜냐면 족발보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저도 맨날 코칭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 저 뉴스에 나오면 항상 제가 이제 코칭하거나 과외하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진짜 잘 모르고 놓치고 어, 그리고 그걸 실제로 막 댓글 달고 저는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거 보다가 항상 댓글 보고 캡처해놓고 그러거든요. 강의 자료로 써요. 네네.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고 웹툰 보면서도 사람들 이해를 못 해가지고 다시 물어보면은 서로 이해를 못했다고도 공격하고 막 싸우고 이래요. 어, 그런 거 계속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할까 봤을 때 우선은 어, 이 맥락에서 이게 뭔가 어색한데? 라는 그런 감각, 그 맥락을 파악하는 힘 자체가 부족하고 그 맥락을 파악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막 알아내고 싶고 이게 아닐까 이렇게 탐구하면서 내가 알아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음, 뭐야 내가 모르는 말 써? 모르는 말씀 막 욕하고 댓글 달고 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댓글로 물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뉴스화 되고 어, 이런 게 많아서 우선은 저는 이제 노출량 말씀하신 노출량 부족한 거 그 두 번째는 태도 면에서는 끈기 내가 뭔가 알고 싶고 막 이렇게 밀고 늘어지는 맥락을 파악하는 힘 이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부족한 음, 요즘 세대가 됐다. 그래서 요즘 세대라고 했을 때도 뭐 2030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각은 우리가 좀 내가 활용 안 하면 금방 떨어지거든요. 감 잃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그래서 50대, 60대, 70대 뭐 원래 옛날에 텍스트랑 익숙했던 분들도 몇십 년간 책 한 권도 안 읽고 있으면 금방 감이 떨어져요. 음, 오히려 유튜브 이용자 50대 분이 제일 많고 막 이러거든. 60대 분이 맞아요. 제일 많고. 네. 지하철에도 맨날 그거 휴폰 보시고 있고 막 그래서 그거는 나이랑 상관없이 그런 이제 도파민 인류라고 했을 때는 그런 짧은 컨텐츠, 특히 쇼폰 컨텐츠 같은 것들이 짧은 컨텐츠 중독된, 파편화된 지식에 중독된 사람들은 맥락 하나 파악하는 힘이랑 누가 다 떠먹여주지 않으면 음, 내가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는 힘도 부족한. 음, 그래서 말씀하신 사회 구조적인 만의 노출량 부족과 스스로의 태도나 이런 끈기 면에서 이제 애쓰지 않다 보니까 다 떠먹여주고 다 요약해주고 뭔가 다 하다 보니까 이 스스로 이해하는 힘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콜포비아라고 전화 받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이런 친구들 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군대에서도 뭔가 전화하면 되게 긴장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시 한 번만 이거만 세 번만 세네 네. 번씩 하고 통신번호 몇 번씩 하고 막 계속 야, 옆 사람 바꿔 막 이런 경우도 어, 많고 이런데 되게 벌벌 떨고 전화 안 하려고 하고 안 받으려고 하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어, 대학생 배달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화 자체가 두려워하고 이런 친구도 많은데 어, 이게 순간순간에 되게 변수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네, 네. 전화 통화하면서 되게 유연하게 뭔가 맥락상 다르게 반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못 견디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출량 부족이 내 이제 끈기 부족과 그 끈기 부족하다 보니까 또 탐구하는 경험도 계속 부족하고 계속 소극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계속 지금 이제 텍스트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짧은 텍스트 이해하기 힘든데 긴 거는 내가 계속 맥락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네. 앞에가 뭘 했는지 알아야지 뒤에가 뭐 이거 해야하는데 이해가 되고 얘가 왜 싸우는지 이해가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그게 다 단절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서 2시간 영화 보는 것도 힘들어해요. 어, 요즘 드라마도 1분짜리 드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쇼폼 드라마. 네. 단편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해하고 그 지식 그 계속 유연하게 계속 끌고 가고 탐구하는 힘이 부족한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군대 예시로 딱 그려주니까 이게 확 와닿아가지고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잘 됐고, 아, 요즘 아이들이 예전보다 왜 그럴까라는 거를, 제가 이제 군에만 있으니까 그 직접 작가님이 만났던 젊은 사람들과의 이런 그 어떤 대화했던 내용들, 경험들, 그런 게 저한테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영상도 길어지면 사람들이 못 볼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제가 된 요 대화의 감각이라는 책에서 결국 다음 주 뭐 강의도 있겠지만 이 책 안에서 꼭 그 남기고 싶은 어떤 핵심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뭐 대화력과 문해력 이런 관련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지 이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듣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읽기로 끝나거든요. 음,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 읽기고 대화고 대화는 결국 티키타카다. 그래서 읽을 때도 결국 누군가 쓴 작가가 있잖아요. 네,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내가 나름의 궁금해하면서 읽고, 근데 글을 쓸 때도 이 글을 누가 읽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전달하면 좋을지 음, 고민하면서 쓰고, 그 말을 들을 때도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지 나는 집중해서 고민하면서 듣고, 내가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상대방을 전제로 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말을 하고, 항상 음, 상대방을 이제 전제하라. 상대방.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음, 똑같이 책을 읽고 리뷰를 쓰더라도, 만약에 내가 저번 대학교 때 되게 칭찬한 친구 중에 하나가 한강 작가 책을 세 권이나 읽었다라고 했어요. 음,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친구가 자기 한강 작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다라고 해서 그 세 권이나 읽은 친구한테 어떤 책을 추천해주고 싶냐라고 했을 때 본인은 A라는 책이 가장 좋았지만 저 친구는 한 권도 안 읽었다고 하니까 C라는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라고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막 박수 치고 막 그랬거든요. 어,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너가 다 좋아 이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한 거죠. 음, 나는 이랬는데 저 사람은 나와 다르고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럴 거야. 음, 그래서 말이건 글건 읽는 거건 쓰는 거건 항상 상대방을 전제로 해서 뭔가 유연하게 진행하면 음. 결국 티키타카 하는 면에서 매끄럽고 유연하고 서로 건강한 대화와 소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 들으니까 뭐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늘 제가 생각한 나를 나만을 위한 글이 아니라 남이 읽을 수 있는 글, 읽고 싶은 글을 쓰는 게 고민인데 결국 그것도 상대방을 생각해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대화에서도 고민을 잠깐만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이해하기 쉽게 또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장과 단어를 쓰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 강연이 참 또 기대가 되고 이번에 보니까 제 독서 모임 통해서 오신 분들도 다수고 또 오늘 어제 이렇게 보니까 승화 작가님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막 입장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약간 저도 모았던 네, 거에서 연락처 이제 있어서 한 번에 네, 문자로 이 카톡방 이제 안내하고 네, 이렇게 들어오셨길래 지금도 한 투표도 한번 이제 어떤 거 듣고 싶으신지 네. 뭐 이것도 결국 반응을 보는 거거든요. 그쵸. 이 오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 듣고 싶어 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 해줘야 될 음, 것인지 그 상대방을 고려해서 그쵸. 하는 거라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작가님이 먼저 이렇게 주제를 고민해보고 청중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것도 참 처음인데 그 맥락에 어떤 이런 주제와 책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또 이렇게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직접 뵙고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